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격성 평가에 대해 설명했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최소한의 개념은 이해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격성 평가는 GMP 어떤 장비를 구매를 했어요.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그냥 막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메서드 밸리데이션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어떤 GMP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장비도 마찬가지로 장비가 적절한 상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증을 해야지만 GMP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정책, 밸리데이션 GMP 규정에 기기를 사용할 때는 적합한 기능인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고, 그 규정에 따라서 회사의 총론이나 정책서에는, 우리 회사의 밸리데이션 정책에는 모든 장비들은 적격성 평가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 절차는 밸리데이션은 어떤 장비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고, 장비도 단순한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HPLC처럼 여러 가지 모듈로, 뭐 세퍼레이션 모듈이 있고 디텍터가 있고 컬럼 연결부가 있고 이런 컴포넌트 형태로 조합된 시스템, 거기다가 또 그 장비를 운용하려면 PC도 있어야 되잖아요. PC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HPLC 시스템으로 복잡한 것도 있고, 더 복잡하게 나가면 공정 시설이나 공정 시스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비랑 연결돼가지고 설치돼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조용수나 전기나 이런 것들 유틸리티 관련돼가지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현장에 설치되는 형태만큼 엄청나게 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부터 엄청 복잡한 수준의 장비들까지 퀄리피케이션 기기 적성性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서는 밸리데이션 절차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적격성 평가는 퀄리피케이션인데 왜 자꾸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그냥 장비 밸리데이션 한다 라고 많이 말을 써요. 그 장비 밸리데이션 한다, 그럼 그 말은 기기 적격성 평가를 한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밸리데이션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IQ, OQ, PQ,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URS라는 개념, URS는 제일 앞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기를 샀어요. 단순하게 TOC를 샀다고 할게요. TOC를 샀는데, 제가 TOC를 샀을 때는 그 장비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을 거잖아요. TOC는 말 그대로 TOC를 분석하는 기능만 쓰면 되는 거니까, URS에는 User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장비를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TOC 분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TOC 분석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검증하게 되는 거고, 뭐 거기에 추가로 한다고 하면 요즘 DI가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전 pH 미터나 이런 것들은 오드트레일 기능이 없어요. 오드트레일 기능이 없으니까 재분석해도 티가 안 나는 거죠. 전도도 같이 단순한 장비들은 그냥 전도도만 측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URS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냥 전도도 측정하는 것만 기능이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복잡해져가지고 데이터를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종이 데이터는 사실 버리면 그만이고 다시 뽑으면 뽑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DI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요즘에 구매하는 장비들은 그런 DI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디트레일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자데이터가 그 pH 미터나 컨덕티비티 장비에 저장되게끔 나오는 장비도 있거든요. URS에 DI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컨덕티비티는 오디트레일 기능도 쓰겠다 라고 하면, 오디트레일 기능이 그 URS에 오디트레일 기능으로 뭐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URS에 들어가게 되면 그 URS에 따라서 기능 검증 항목들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기능을 쓰겠다고 이 장비에 대해서 써주면 밸리데이션 기획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을 만들고 어떤 항목을 그런 기능 검증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센서티비티 분석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능 검증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오디트 트레일이 잘 남는지 기록을 여러 번 해보고 분석한 기록에 따라서 시간, 날짜, 결과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지를 오디트 트레일 기능을 확인해서 잘 나오는지 미리 테스트해본다, 검증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OC로 가게 되면, TOC는 이제 PC가 있으니까 HPLC 같은 수준으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URS에 들어가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어떤 기능을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면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백업도 해야 되니까 백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 URS에는 그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유저가 이 장비를 사고 나서 이 장비 사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다 열거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유저가 요구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오디트 트레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 작성을 다 하는 거죠. 이거 검증하고, 이거 어떻게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하고. 그런 검증이 프로토콜인데, 그런 프로토콜 말씀드렸던 IQ, OQ, PQ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로 써요. IQ, OQ, PQ를 하나로 묶어서 계획서를 한 번에 쓰는데, 그 계획서에 그 IQ, OQ, PQ가 확인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IQ는 인스톨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스톨이니까 말 그대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설치를 다 했어요. 전기도 연결하고, 자리도 잘 잡았고, 컴퓨터도 잘 연결하고, 세팅도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프로토콜에 다 쓰는 거예요. 전압은 몇이고, 룸 온도는 몇, 보건 RT, 뭐 상온 조건이고, 뭐 PC는 잘 설치가 되었는지, 잘 전원은 켜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잘 켜지고 잘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면 IQ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IQ가 끝나면 OQ, 오퍼레이션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그 기기 자체의 그 오퍼레이션 기능들을 해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OC 분석해야 되는 TOC 분석 기능이 당연히 돼야 되고, 데이터 백업 기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기능, 그 기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URS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할 기능들을 다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다,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 라고 하면 걔는 검증이, 이제 OQ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럼 PQ가 뭐냐? PQ랑 OQ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OQ는 우리 절차에 따라서 이 기기가 잘 작동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라고. OQ에서는 각각의 항목 단위로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A라는 제품의 TOC를 분석할 때는 TOC 분석 절차에 따라 필요한 과정들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로딩을 할 때 프로그램을 불러온다든지, 프로토콜을 불러온다든지, 메서드를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온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분석하는 파라미터를 넣고 분석을 하면, 그 분석이 끝나면 결과 레포트를 출력을 하고, 전체적인 제품 분석을 실제적으로 해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지를 보는 게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항목을 그 절차서에 따라서 한번 해본다. 해본 결과가 기능적으로 각 장비의 기능들이 다 작동이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는 거죠. 51페이지에 보면 여기 V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얘기한 내용이 이제 여기 도식화되어 있는 V 중에 왼쪽에 내려가는 V는 URS에서 디자인 단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V 쪽에 한 날개는 설치하고 운전하고 성능하고, 요거 IQ, OQ, PQ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밸리데이션 V 모델이다 라고 하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비 퀄리피케이션 IQ, OQ, PQ에 대한 개념하고 방법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2번 항목에 밸리데이션 상태 유지라고 되는 부분도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이제 했잖아요. 장비 퀄리피케이션을 이제 1차적으로 이니셜로 끝냈어요. 그러면 걔는 밸리데이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밸리데이션 된 상태다 이 장비는. 근데
이 장비를 쓰다 보면 기계도 그렇잖아요. 차도 그렇고 오래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아니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단순하게 시계도 시간이 지나면은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 지나면은 뭐 1분 정도 오차가 생기거나 뭐 심하면은 5분 정도 오차가 생기면 얘는 최초 상태랑은 다른 거잖아요. 장비도 어느 정도 일정 주기가 지나면 성능의 문제나 아니면 성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밸리데이션 된 상태가 항상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밸리데이션 했는데 우리가 밸리데이션 된 상태가 잘 아직도 유효한지 한 번 더 확인해줘야 된다. 그것도 이제 GMP 규정에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장비별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밸리데이션 된 상태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요. 회사마다 용어는 달라요. 뭐 MOV라고 하는 경우, 메인터넌스 오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딕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밸리데이션 된 장비의 상태가 온전히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 절차는 최초 밸리데이션 때 확인했던 PQ 수준에서 한 번 더 재검증을 한다. 실제로 제품을 한 번 더 돌려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면 이 장비는 밸리데이션 된 상태가 아직 유효하게 지금 됐기 때문에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